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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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알라 하나님 부처님이여. 오늘 6월 21일 첫 노래로 수빈의 이곳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깜짝 놀랐네. 오늘 6월 21일 첫 노래로 수빈의 이곳 듣고 왔습니다. 네, 날씨가 지금 조금 흐릿흐릿하고 아까 빗방울도 몇 방울 떨어졌어요. 제가 그 밥 먹으러 올 때, 올 때도 그렇고, 집에서 이제 아까 출근할 때도 그렇고, 빗방울이 뭐 한 방울, 두 방울, 진짜 찔끔찔끔씩 떨어졌는데, 진짜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네,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뭐 예보상으로는 뭐 이따가 저녁쯤에 온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뭐 언제 올지. 지금 쏟아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날씨예요, 지금. 네. 뭐 어쨌거나 혹시 그 빨래 넣어 오신 분들은 빨래 걷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1부 음식을 찾아서 그리고 2부는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1부 음식을 찾아서에서는 그 굉장히 그 맛있는 네. 그 음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2부 DJ 우씨의 역사 얘기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위인 중에 한 명, 네, 바로 그분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를 그 두 번째로 합니다. 네. 오늘도 오늘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는 약간 그 일생 네, 그 어린 시절 위주로 이야기할까 해요. 네, 이게 조금 양이 많다 보니까 몇 번 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신곡이네요. 시스타의 돌아왔네. 시스타의 I Like That. 네, 요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시스타의 I Like That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이제 1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그 음식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네, 어떤 음식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굉장히 맛있는 음식에 저는 이거 딱 한 번 먹어봤습니다. 죽순. 네, 오늘 음식을 찾아서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죽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죽순이라는 음식을 딱 한 번 먹어봤어요. 딱 한 번. 그것도 많이도 아니고 거의 진짜 한 입. 네, 딱 한 입 정도. 네, 예전에 저희 그 시골에 놀러 갔다가 저희 그 정자가 있거든요, 마을에. 그 시골 마을에. 그 정자에 어떤 할아버지들께서 이제 뭘 드시고 계시길래 지나가다가 그 할아버지들께서 야, 너 하나 먹어봐라 그러고 이제 줬는데 그게 죽순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먹었는데 굉장히 약간 달짝지근하면서 되게 맛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죽순을 한 번도 먹어보질 않았어요. 근 한 10여 년 정도, 아니 10년이 넘었구나. 네. 잠깐만, 10년, 네. 한 10년이 좀 더 그 지난 시간 동안 네, 죽순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어쨌거나 이 죽순을 대나무순이라고 하죠. 네, 대나무순. 네, 특히 이제 굵은 죽순대 혹은 맹종죽 발음 어렵다. 맹종죽이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하여튼 이제 이게 조금 그 죽순이 좀 크고 맛이 좋아요. 특유의 아삭한 좀 느낌이 있어서 요리로 자주 쓰입니다. 이게 은근히 비 온 뒤에 많이 나온다고 해서
우후죽순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죠. 대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 비린내가 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삶아서 잘 이제 삶아야지, 안 그러면 약간 비린내가 나요. 네, 잘 삶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죽순의 진미는 어디까지나 껍질을 벗긴 뒤에 그 칼집을 내서 구워 먹는 게 제 맛이에요. 그 부드러우면서 그 씹히는 맛이 거의 약간 누구는 거의 이게 뭐 소고기보다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때 그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맛은 소고기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맛있는 건 맞지만, 네. 어쨌거나 그 씹히는 맛, 네. 그게 아주 일품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 먹어도 이게 좀 맛있어요. 고기 요리에 함께 넣어 먹어도 좋고, 국물 요리에 이게 약간 씹는 맛으로 이제 같이 끓여서 먹어도 되고, 구워서 먹어도 되고, 아니면 튀겨 먹어도 되고, 네. 이게 여러 가지로 해 먹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맛있어요. 그리고 네, 중요한 게 맛있죠. 네. 특히 이제 밍밍한 죽순에 양념이 이제 요게 배이게 되면은 진짜 상상 이상의 진미가 됩니다. 이거는 고전 수필에서 이제 언급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이제 800년은 그 이제 묵은 자료라 가지고 지금 조금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죽순에 대한 요리가 굉장히 또 오랫동안 그 사랑을 받아왔어요. 기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중국 요리에 자주 쓰입니다. 이 중국 요리 보면은 이제 기름을 좀 많이 쓰잖아요. 뭐 이렇게 그 뭐야, 짜장면 짬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탕수육 뭐 이런 것도 그렇고, 하여튼 뭐 중국 요리들이 이제 기름을 많이 쓰게 되는데, 하여튼 이 좀 기름 많이 써가지고 이게 약간 느끼할 수도 있고, 좀 그런 요리를 이 죽순이 좀 담백하게 만들어줍니다. 부위에 따라서 사용하게 되는 게 좀 다른데, 원뿔 모양의 머리 부분은 연하고 부드러워가지고 크게 썰어서 팔보채 같은 요리에 쓰이고, 나머지 밑동 부분은 억세긴 하지만 잘게 좀 썰어가지고 그 아삭함이 일품이라서 짬뽕 같은데, 네, 간단한 그 식사거리에 쓰입니다. 그래서 생식할 경우에는 조금 아린 맛이 나요. 옥살산에 의한 것으로 익히면은 나락이 되는데, 이제 죽순을 반으로 자르면은 액체와 함께 알갱이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집중적으로 이제 아린 맛이 있으니까 그냥 드실 때는 그쪽 부위를 좀 씻어내고 없앤 다음에 드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냥 먹으면 좀 아립니다, 이게. 네, 어쨌거나 이제 그런 다음에 한번 삶아낸 뒤에 물에 좀 불려가지고 놓으면은 아리맛이 싹 사라지니까, 그냥 드실 분들은 좀 참고하셔서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뭐 이 죽순을 사실 생으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때 이제 어렸을 때 먹었던 거는 뭐 약간 그 무슨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구운 거? 네. 약간 구웠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 삶았다고 해야 되나? 네. 삶았는지 구웠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제 센 건 아니어가지고 그때는 먹었을 때는, 네. 어, 약간 아린 맛은 못 느껴봤습니다. 네. 어쨌거나 근데 갑자기 생각하니까 죽순 먹고 싶네요. 죽, 죽순 먹고 싶다 이거 갑자기. 네. 아, 점심 먹었는데 약간 침도 오는데.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박용인의 No Way, 그리고 어반시크의 Not a Player, 이렇게 두 노래 듣고 계속해서 죽순에 대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권순 권순일, 박용인의 No Way, 그리고 어반시크의 Not a Player, 이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음식을 찾아서 죽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죽순이 그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익힌 다음에 회처럼 이제 무쳐 먹잖아요. 약간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게 약간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외국에서는 이제 통조림으로도 만들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는 뭐 썩 그렇게 맞는 맛은 아니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보면은 그 죽순 통조림을 팔고는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 죽순 통조림을 자주 접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 짬뽕이라든지 우동 아니면은 일본 라멘에 그 들어가 있는 네모지고 아삭아삭한 그 채소 있죠? 그게 바로 죽순이었습니다. 저는 몰랐거든요. 네, 저는 그냥 맛있는 뭐 이렇게 채소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거 되게 잘 먹거든요. 근데 그게 죽순이었어요. 네, 전 몰랐습니다. 네, 혹시 아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짬뽕에 들어가는 그게 이제 죽순인지. 네, 전 진짜 몰랐는데. 네, 이거 자료 찾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는 그 좋다고 먹었는데 그게 죽순이었다고 하니까 조금 당혹스럽긴 하더라고요. 네, 뭐 어쨌거나 사실 이 짬뽕이라든지 우동이나 라멘에 이제 들어가는 죽순을 이제 죽순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죽하면은 버섯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중화요리나 식당에서 나오는 죽순의 경우는 뭐 대부분 중국산 통조림을 사용하게 되는데 채취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고 그리고 이제 대나무가 사라져가지고 도저히 공급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인데 죽순 통조림은 통째로 그 들어있는 홀 얇고 사각인 편 채로 썰어진 채에 그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탕수육 소스에 들어가 있는 죽순은 잘 소비되는 것을 보면은 딱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는 그렇게 맞히지 않는 편인데 뭐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죠.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 막 먹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먹는데 보통 다른 사람들은 안 먹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만 제가 혼자 골라 먹긴 하는데 뭐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안 좋아하는 약간 그 호불호가 좀 갈리는 그런 맛입니다. 죽순으로 김치를 담가 먹기도 해요. 실제로 그 죽순 김치가 배추 김치보다 훨씬 그 역사가 깊습니다. 네. 그리고 옛날 책 아주 옛날 책에도 그 뭐 배추김치 뭐 이런 게 아니라 죽순김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죽순을 캘 때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새벽쯤에 싹이 트면은 점심쯤엔 이미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폭풍 같은 속도로 이게 그 대나무가 커버리잖아요. 네, 하루에 1m까지도 크는데 대나무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한 30cm 정도가 한계입니다. 너무 커버리면은 이게 대나무가 돼버리기 전에 그 전에 이걸 캐내야 되거든요. 네. 어차피 죽순은 하나씩 자라진 않고 대나무 밭 주위에서 떼거지로 자라기 때문에 그 캘려는 죽순이 커서 못 캐도 그때쯤엔 땅속에 이제 그 숨어 있어서 아직 안 보이던 다른 죽순들이 적당히 자라기 때문에 그 죽순을 캐면 됩니다. 네, 죽순이 그 은근히 많죠. 네. 죽순의 경우는 이제 시간보다는 계절적인 부분이 더 중요해요. 초봄에만 캘 수 있는데 이게, 이게 그 따로 온실 재배를 하는 것도 아니라서 이게 잘못 그 시기를 놓치면은 한 1년 정도 동안 못 먹습니다. 네. 이러한 폭풍 성장 때문에 과거에는 단신이었는데 몇 년 후에 키가 굉장히 커진 사람들을 보고 야, 너 죽순이다 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게 금방 크잖아요. 네. 금방 크잖아요, 이게. 네. 진짜 그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봤었는데 그 대나무에 관련된 거, 네, 그거 봤었는데, 이야, 이게 진짜 빨리 크더만요. 네, 그 하루 그 냅둬도 진짜 어린애 키만큼 이게 자라더라고요. 네,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네. 뭐 어쨌거나 이 죽순이 1년 동안 가장 이제 좋은 때가 이제 봄철, 네, 초봄, 네, 그때가 가장 좋은데 사실 요즘엔 약간 기온이 좀 올라가가지고 늦겨울 정도, 네, 늦겨울 정도에도 요거를 좀 그 죽순을 캔다고도 들었어요. 네, 진짜 그 캐는지 모르겠지만, 네, 요즘 날씨가 좀 더워져가지고, 네, 뭐 그건 잘 모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또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좀 아파가지고 트랜스 픽션의 알로하 그리고
크라잉넛의 라일락. 뭐 이름이래. 네. 이 두 노래 듣고 계속해서 죽순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트랜스픽션의 알로하 그리고 크라잉넛의 라일락. 이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일부 음식을 찾아서 죽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죽순을 손질하는 법, 네, 죽순 손질하는 법을 대략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죽순의 겉껍질을 잘 벗겨내야 해요. 단단한 그 껍질 부분은 무슨 수를 써서든 이제 벗겨내야 하는데 속 껍질은 안 벗겨도 되니까 미간상 이제 벗겨내는 게 좋습니다. 이제 냄비에 집어넣고 죽순이 담길 정도로 쌀뜨물을 이제 부어서 삶는데 옥수수 삶은 냄새가 날 때쯤이면 익은 겁니다. 그걸 꺼내가지고 물에 좀 담궈놔야 돼요. 네, 한나절 정도? 네, 한나절 정도 물에 담궈 놓으면은 이제 아린 맛이 좀 사라져서 마음껏 이제 뭐 이것저것 요리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쌀뜨물에 된장을 풀어서 삶아서 된장을 풀어가지고 삶아도 되는데 쌀뜨물이 그 옥살산을 중화시키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또 아린 맛이 있어도 그냥 씹고 먹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취향껏 조리해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렇게 좀 삶아주면은 아주 좀 희미하게 옥수수 비스무리한 맛이 나요, 이게. 네, 살짝 좀. 네. 이 맛을 즐기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뭐 이렇게 찍어 먹거나 아니면 발라 먹지도 않고 그냥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근데 뭐 저는 어렸을 때 딱 한 번 이걸 먹어봐가지고 뭐 그 이외에는 뭐 어떤 맛인지, 네, 그 짬뽕에 있는 거, 탕수육에 있는 그거 말고는 어떤 맛인지 잘 몰라요. 네. 뭐 어쨌거나 이제 뭐 다른 양념이 들어간 순간 이런 약간 옥수수 비스무리한 맛이 뭐 사라지고 이제 씹는 맛만 남으니까 네, 그냥 이제 옥수수 맛 같은 비스무리한 거를 이제 즐기고 싶은 분들은 아무것도 그냥 하지 말고 그냥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 이거 별개인데 팬더 있죠, 팬더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자 주식거리예요. 대나무를 이제 주식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가지와 잎사귀와 줄기는 물론이고 이 죽순까지 탁 치는 대로 먹습니다. 팬더가. 네. 근데 이제 팬더가 대나무를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요즘 대나무가 씨를 말려질 것 같다고, 네, 뭐 중국에 있는 대나무들이, 네, 씨가 마를 것 같다고 지금 하는데, 어, 이게 팬더가 대나무를 엄청나게 먹더라고요. 네, 생긴 건 되게 귀엽게 생겨가지고, 네, 서양에서 동양 요리가 소개될 당시에 대나무 순을 먹는다는 말에 이게 다 자라난 되게 큰 단단한 대나무 있죠. 그거를 먹는 줄 알고 서양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먹어? 뭐 이렇게 놀란 적이 있는데 사실 뭐 그건 안 먹고 우린 죽순을 먹자, 말랑말랑한 거. 네. 그리고 예전에 이 죽순이랑 관련된 고사가 있어요. 예전에 중국의 삼국시대 때 오나라의 문관, 네, 중국 삼국시대, 네, 그때 이제 오나라의 문관 맹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번 이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이제 어머니가 한겨울에 죽순을 먹고 싶다고 하니까 맹종이 이제 눈이 쌓인 대밭으로 가가지고 이제 뭐 찾았는데 이제 죽순이 있을 리가 없죠. 네, 대나무 순을 구하지 못한 이제 맹종은 굉장히 슬프게 이제 눈물을 흘렸는데 하늘이 감동했는지 눈물이 이제 쏟아진 곳에 이제 대나무 죽순이 막 돋아나가지고 이제 맹종이 그거를 이제 캐가지고 이제 어머니께 대접하니까 어머니 이제 병환이 말끔하게 나았다라고 해가지고 맹종읍죽, 뭐 맹종설순이라는 고사가 뭐 있습니다. 네. 뭐 갑자기 죽순 얘기하다가 네, 약간 효도랑 뭐 이런 관련된 고사를 좀 얘기해드려서 좀 당혹스럽긴 하지만, 네, 뭐 어쨌거나 네, 부모님께 뭐 잘하면은 뭐 나쁠 건 없으니까, 네, 부모님께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네, 뭐 이런저런 갑자기
네, 그 효도에 대한 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보이는 라디오 일부 음식을 찾아서 죽순에 대한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네, 굉장히 좀 그 순식간에 훅 지나가 버렸네요. 그러면은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 네, 이번 시간에는 역시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 그 두 번째를 하는데 혹시 저희 보이는 라디오에서 듣고 싶은 노래 아니면은 사연 같은 거 있으시면 좀 많이 신청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 사연도 읽어드리고 노래도 제가 빵빵 틀어드릴 테니까 많이 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선거 있죠? 저희 그 뭐야 저희 회장 선거 상인회 회원이 이제 투표권자인데 1년 이상 가입자 그리고 이제 회비가 3개월 미납자인 분들은 조금 그 이제 그 제외가 돼요. 네, 이제 상인회 회원 1년 이상 가입자인데 회비 3개월 미납자는 이제 제외가 되니까 요거 참고하셔서 투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투표가 금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저희 고객편 시설에서 이제 투표한다고 하니까 잘 좀 생각하셨다가 네, 좋은 분 투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야암상가시장 누리교실 노래 서른의 붉음부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서른의 불금, 윤선의 꽃길, 진시문의 보약 같은 친구, 경희의 불꽃사랑, 최인규의 태화루 아라리오, 김두일의 내 탓 인생, 유진아의 미운 사내, 이준영의 우리끼리까지 이렇게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네, 이번 2부 시간은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 시간인데 오늘도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대한민국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그 전쟁의 신 네,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어제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순신에 대한 그런 이제 뭐 어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아주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드렸다면 오늘부터는 좀 어린 시절부터 가가지고 이렇게 쭉쭉 치고 나가는 네,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린 시절부터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이순신이 본관이 이제 덕수이 씨예요. 네. 고려 때의 중랑장 이돈수의 12대 손이자 조선 초의 영중 추부사였던 이변의 후손입니다. 네, 아버지 이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인 초계의 변 씨와의 사이에서 이제 네 아들을 뒀는데 그 신자를 돌림자로 쓰고 그리고 이제 중국 고대 성인들이죠. 네, 복희 씨, 뭐 재요 씨, 재순 뭐 한 이런 양반들, 네, 이런 양반들 임금들의 이름을 차례대로 이제 붙여가지고 희신, 요신, 순신, 우신으로 이렇게 돌림자를 했는데 이게 뭐 그 중에 이제 셋째가 이제 이순신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할아버지 이백록이 태몽에 그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순신의 이름을 순으로 지어라 뭐 그래가지고 이제 순신으로 뭐 지었다는 그런 게 있는데 요거는 뭐 어디까지는 설하고 뭐 정확한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임진왜란 전까지만 해도 덕수이 씨는 문반에 가까웠어요. 그 조선하면 양반이라고 하죠. 이제 이 양반이 이제 무반과 양 그 문반 그러니까 이제 글쟁이랑 이제 싸움쟁이 이제 그 두 개를 통틀어 가지고 양반이라고 하는데 그 이 이순신의 집안은 그 보통은 이제 문반 쪽이었어요. 네, 글쟁이, 네, 글 쓰는 그런 양반들, 네, 그런 양반들이 좀 많은 쪽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기묘사화 때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처형당하고 집안이 이제 무반으로 전환되게 되었다는 낭설이 좀 퍼져 있지만 기록으로 보나 뭐 상식적으로 보나 이는 조금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이순신이
중인 출신임에도 삼도 수군 통제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는 낭설도 같이 퍼졌는데 사실 이순신의 본가인 덕수이 씨는 엄연한 양반 가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순신 역시 양반이 맞아요. 사실 이제 덕수이 씨는 그 오늘날 우리나라 그 한 4만 명 정도? 네, 4만 명 정도예요. 그 은근히 좀 적죠? 네, 몇 명 그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4만 명인 정도 되는 적은 이제 인원 치고는 이게 파가 좀 많이 갈려져 있어요. 그 뭐 그런 거 있죠. 이제 성씨 보면 파가 있잖아요. 네, 그게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마다 특색도 달라요. 그 점을 이제 좀 무시하고 이라든지 아니면 이식 같은 유명 인사 몇 명만 이제 떠올리고 뭐 문반 명문 가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 지으면은 조금 그 무리가 있지 않나 뭐 싶어요. 네. 근데 그 덕수이 씨가 저는 좀 은근히 좀 많을 줄 알았어요. 그 이순신 집안이니까 당연히 좀 인구가 많겠거니 최소한 제 우씨보다는 네, 우씨보다는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 4만 명이면은 진짜 적은데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우씨 집안이 얼마나 되나 해가지고 단양 우씨가 얼마나 있는지 그 통계를 한번 봤었어요. 근데 단양 우씨가 지금 우리나라에 한 30만인가 40만 명 정도 있으니까 그 제 이제 우씨 집안 치고는 뭐 한 10분의 1 정도가 이시네요. 그러면은 네, 진짜 그 별로 없구나. 네. 네,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네. 뭐 어쨌거나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뭐 율곡 이의와의 일화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율곡 이의가 이접한소로 그 재직하던 때에 어느 날 율곡 이의가 거 뭐 우리 친척 중에 이순신이라고 똘똘한 놈이 있다며 한번 보자 그래 뭐 이렇게 이제 말을 전했는데 이순신이 요걸 듣고는 율곡 이의 선생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사적으로 만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인사권을 가진 동안에는 만나지 않겠다라고 이제 답을 해가지고 뭔가 이순신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대쪽 같은 그 신념이랄까? 뭐 그런 거 있죠. 네, 그거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그런 일화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사실 그 뭐 집안 사람 중에 굉장히 높은 사람 있으면은 왜 그 우리나라는 그 학연 지연 뭐 이런 거 좀 그 혈연 같은 거 좀 따져가지고 집안에 좀 잘 되는 사람 있으면 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연주를 해가지고 이게 어디 꽂는 네 그런 거를 좀 원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대가 아니라 그때 당시 그게 더 강했던 조선 시대의 이순신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야 진짜 이순신이 다시 한번 대단하다라는 거를 좀 새삼 깨닫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지의 흩어져 그리고 오투원의 쇼미 이 두 노래 듣고 계속해서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김희지의 흩어져 그리고 이제 오투원의 쇼미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는데 뭐 노래 한번 듣기가 이렇게 힘들어. 네. 노래가 계속 나왔다가 중간쯤에 끊겼다가 나왔다가 또 끊겼다가 갑자기 이래가지고 굉장히 좀 당황했네요. 네. 노래가 왜 이래? 갑자기 당연하게. 네. 컴퓨터가 갑자기 이상해졌네. 네. 뭐 어쨌거나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DJ 우시의 역사 이야기 시간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록상 그 이순신의 할아버지인 이백록은 살인파에 속하기는 했지만 기묘사와에 연루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이제 기록에도 등장해요. 엄밀히 말하면 이백록은 기묘사화 이후에 관직에 진출했습니다. 1522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어느 순간부터 평시서 봉사를 역임하다가 시정 잡배들과 어울리고 다닌다고 이제 파직되었지만 중종의 이제 국상 기간에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벌였다는 좋지 않은 기록이기는 하지만 뭐 당연히 그것을 상영당하지는 않았고 명종 3년에는 아들을 혼인시키긴 했지만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이제
200록이 아닌 이준으로 200록은 무과다는 탄원이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00록이 그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 거 보면은 뭐 뭔가 그 역적으로 몰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애초에 역적 집안 출신이면 그 묵과고 잡과고 간에 과거 응시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그 사육신의 한 명인 박팽년의 가문이죠. 박팽년의 손자 박일사는 당시 멸문지화를 간신히 정말 간신히 면해가지고 뒤에 이제 성종 때에 가문의 죄에 연좌되는 것을 면하고 이름까지 받았지만 뭐 그 이후로도 이게 뭐 박팽년의 자손들은 그 이제 뭐 역적의 오명을 벗기 전까지는 과거에 응시할 수 없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곤궁하게 살았었어요. 네. 뭐 어쨌거나 이런 거 보면은 이순신 집안은 역적은 아니었다. 뭐 그런 걸로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김효사와에 연루됐던 사람들은 선조 1년이면은 신원돼가지고 오히려 이제 김효사와에 연루된 이들을 김효재현이라 부르면서 그것이 가문의 영광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조광조와 같이 사사되었던 김식의 증손자 김육은 오히려 이로 말미암아 조성 대신 중에서도 산림과 대등한 인물로 여겨졌고 재상에다가 왕실과 인척까지 맺게 되는 뭐 그런 것까지 됐어요. 그 전부터 사림은 김효사와에 연루된 사람들을 동정적으로 이제 보았고 훈구 권신들에게 청렴한 선비들이 억울하게 희생된 것으로 여기는 여론이 좀 강해졌으니까 일이 좀 뭐 이렇게 풀리게 된 거예요. 잘 풀린 거죠. 그러니까 뭐 여담으로 그 이제 김육이 김효사화와 관련된 선비들의 전기를 집성한 김효록에는 200록도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뭐 본편도 아닌 속집 같은데 약간 그 이제 따로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그것도 이제 별과에 천거된 사람의 이름으로 이게 딱 이름만 딱 들어가 있는 것뿐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김효사화랑 그렇게 뭐 그렇게 깊게 연루돼 있진 않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김효사가 터졌을 때 불똥을 살짝 맞은 정도, 그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뭐 그때 뭐 일단 기록에는 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음? 네. 이제 그 이순신이 1545년 봄에 서울 건천동 부근에서 태어났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가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이죠. 이 때문에 이제 이 근처를 충무로라고 불립니다. 흔히 그 영화계의 그 어떤 메카 같은 곳을 이제 충무로라고 하는데 그 충무로가 바로 이순신이 태어난 그쪽 동네예요. 소년 시절에 그 충남 아산으로 이거 이사를 갔어요. 뭐 참외를 주지 않았다고 말을 몰아가지고 참외밭을 짓밟았다는 등의 뭐 일화를 봐서는 어렸을 때 이순신은 굉장히 개구쟁이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어떤 그 뭐지 그 골목대장 같은 거, 그런 거 있죠. 왜 어렸을 때 보면은 왜 골목대장하고 막 되게 개구진 애들 있잖아요. 이순신이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순신이 20살 되던 때, 1565년에는 전 보성 군수 방진의 딸과 혼인했고 22살쯤에 처음으로 무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이 부인이 그 이순신의 부인답게 방씨 부인도 굉장히 좀 당차고 좀 슬기로운 성격이었대요. 가장 잘 알려진 얘기로는 부인이 어렸을 때 그 이제 밤중에 도둑이 집에 들어오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그 방진이 활을 굉장히 잘 쐈거든요. 그때 당시에 조선 제일의 그 활 잘 쏘는 이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방진이었는데 어쩌면 이제 아버지인 이 방진이
이 도둑이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활로 응사했는데, 근데 그 이제 도적들은 이미 내통자가 있어가지고 그 화살들을 다 그냥 치워버린 상태였습니다. 거기다가 밤중이라서 시야가 좀 안 보여가지고 좀 속수무책이었던 상황이에요. 그때 굉장히 어렸던, 당시 굉장히 어렸던 방 씨가 화살은 아직 많이 있다면서 한 무더기의 화살을 가져왔고, 그 얘기를 듣자 이제 도적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도망갔는데, 사실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화살이 아니라 이제 그 여인들이 이제 배를 짤 때 쓰는 대나무를 그냥 가져와가지고, 이제 어두우니까 잘 안 보이니까 그 화살이라고 이제 속여가지고 이제 이만큼 화살이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준 건데, 뭐 이런 거 보면은 이순신뿐만 아니라 이순신 부인도 굉장히 그 머리가 비상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28살 때 이제 묵과 별시에 응시했지만 이게 그 승마, 그러니까 말 타다가 갑자기 이제 말이 그 깜짝 놀라면은 왜 앞발 들고 그 올라가잖아요. 네. 갑자기 그래 바라는 바람에 이순신이 떨어져 버려요. 낙마를 하죠. 네. 낙마를 해가지고 이제 어 뭐 그 이제 뭐 다리도 이제 부러지고, 그 뭐 다리도 다치고 뭐 그랬다는데, 뭐 결국에는 그 이제 28살 때 봤던 시험, 그 과거 시험에 떨어졌어요. 네. 다시 이제 1호부터 4년이 지나가지고 32살이 되던 때에 이제 식년 무과에 급제해가지고 어? 급제를 해가지고 그 같은 해에 12월에 그 함경도 동구비보의 종구분 권관으로 부임했습니다. 이렇게 이순신은 국경을 수비하는 야전에서 육군 초급 장교로 처음 공직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지금으로 치면은 소위죠, 소위. 네, 지금으로 치면은 소위. 네. 그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위의 그 위치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낮습니다. 네. 대하는 그런 게 굉장히 낮아요. 네. 뭐 어쨌거나 이제 이순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수군이 아니라 육지에서 싸우는 그것도 저쪽 북방에 그 여진족이랑 뭐 그런 애들이랑 싸우는 그 육군 초급 장교였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순신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날 것 같아서 그 묵과를 장원급제를 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묵과에 급제했을 때 4등 했대요. 네. 1등, 2등, 3등도 아니고 4등을 했다고 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1등, 2등만 기억하면 좋지 않은 게 아닌가. 네. 뭐 3등, 4등 뭐 할 것 없이 그 노력했다는 자세가 다 높은 게 아닌가. 뭔 얘기가 다 여기까지 왔지? 네. 네. 근데 이 뭐야 저거 이 함경도 국경에서 근무하던 요때 그 초급 장교 시절에 굉장히 좀 그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지금 혹시 예전에 그 드라마 중에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도 그거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이 불멸의 이순신 초반에 이 이순신이 그쪽 그 함경도 쪽에 가가지고 이제 생활하는 뭐 그런 모습이 나오죠. 네. 그때의 일화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관련된 것들을 제가 다음 주는 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방송을 좀 오래 했어요. 오늘은 제가 생각보다 말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보이나드 1부에서 음식을 찾아서 죽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2부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에서는 이순신,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 그 두 번째를 했습니다. 네. 오늘도 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거 아까 그 음식을 찾아서 죽순 얘기할 때 죽순이 갑자기 먹고 싶더라고요. 네. 저녁에 짬뽕 먹으러 갈까? 이거 갑자기 죽순 먹고 싶은데. 그러면은 저는 이제 슬슬 또 물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날씨가 좀 어두워요. 금방이라도 비가 떨어질 것 같은데 이따가 저녁에 비가 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뭐 요거 좀 참고하시고 뭐 내일은 뭐 하루 종일 비가 온대요. 네, 뭐 요거 참고하시고 혹시 야외 외출하시려면은 뭐 좀 우산을 좀 들고 다니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도 날씨가 좀 선선하니까 이따가 잠잘 때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밤에 잠잘 때 저만 더운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습하다고 해야 되나? 네, 좀 비가 올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좀 습하고 그러더라고 밤에. 네, 잠자기가 조금 불편했는데 뭐 오늘 좀 잠이 잘 것 같네요. 네. 오늘도 저희 야암상가 시장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금요일 날에 그 회장 선거가 있으니까 많이들 좀 참여하셔가지고 투표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투표권자가 상인회 회원인데 1년 이상 가입자 분들인데 여기서도 이제 회비 3개월 미납자 분들은 이제 투표권이 없으니까 네,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네, 갑자기 목이 아프네요. 네,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다이아의 그 길에서 네, 들으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역시 어김없이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이렇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 혹시 뭐 신청곡, 사연 같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제가 많이 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 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